자, 오늘 수업은 정어리 할게요. 저번에 멸치였고 멸치하고 이제 비슷한 게 정어리가 있다 했죠. 정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정어리 맛 한 본 사람, 정어리 먹어본 사람, 뭐로 먹었어요? 통조림을 아니면 뭐 튀겨 먹었어? 어디서? 거제도에서. 거제도 몇 년 됐겠네. 작년에. 뭐 정어리 쌈밥 해가지고 뭐 먹기도 하는데, 정어리가 참 맛있는 생선이야. 아주 맛있는 생선이라고. 근데 우리가 먹어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멸치는 다 먹어봤을 거 아니야. 지금 뭐 멸치보다 정어리가 더 많을 낀데 정어리 맛을 못 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왜 정어리 맛을 못 보는지, 맛보기가 힘든지 설명을 할게요. 정어리 생활사 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10년 전에 발행한 책인데, 정어리 해가지고 정어리가 있는데 이제 저쪽에 산란지기를 해놨네. 산란지기를 해가지고 여기 산란장 있죠. 여기 산란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제 올라와갔다가 이제 요 동해를 한 바퀴 돌고, 뭐 어떻게 돌아온지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려온다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10월달쯤 11월달 되면 이제 요 남해안까지 내려오거든. 10월달에 저기 남해 저기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제주도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유를 한다고, 그죠? 산란기는 뭐 12월에 6월이라 해놨네. 주로 2월에서 3월 사이에 산란을 하고, 뭐 서식수원도 있고 주로 표층에 분포한다, 그죠? 그래갖고 뭐 나이는 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7살까지 산다 해놨네, 그죠? 10cm 해가지고. 그래 우리도 여기서 정어리를 보면 봄에 이제 제주도 올라오는 정어리가 가끔 잡히는데 보면은 크기가 작았다 이제 가을에 이제 내려오면 이제 크기가 커지겠죠. 큰 게 잡힌다고 이게. 큰 게 잡히는데, 저번에 이제 설명했죠. 청어, 정어리, 멸치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요 이제 살아있는 거는 구분하기 쉬운데, 색깔이 가지고. 근데 말려버리면 구분하기 힘들어. 말려버리면. 한번 복수 한번 해보자. 강민. 네. 어디 왔노? 있습니다. 그 멸치 특징이 가장 뭐라고 구분할 때 형태적으로 다른 거하고 구분되는 거 멸치 특징이 뭐라고 하대? 턱을 보면 됩니다. 턱인데 여기 턱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주둥이. 주둥입니다. 주둥이 앞에 튀어나왔대잖아. 이쪽은 들어가고 앞이 튀어나왔다고 이 주둥이가 이 입술이 튀어나왔다고 앞으로. 이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이렇게. 그게 특징이 됐죠. 다른 거는 아래 이렇게 올거나 대칭인데, 멸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마른 멸치 보면 정어리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그 마른 거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청어하고 이제 정어리인데, 요거는 뭘로 구분하면, 요 말리비모 살아있는 거는 이렇게 신선한 거는 정이 있지만 말리비모 안 보이잖아. 이때는 이 방사능 무늬가 있어. 방사능 무늬가 여기 아감이 있는데 끝에 있는 거는 정어리라고. 근데 분류를 잘 못해요. 저 눈썰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학부생들 중에 이제 그 분류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네트워크를 모임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분류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 보내면은 금방 분류를 해주더라고.
누가 잘하더라. 잘하는 애가 있어. 또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애가 있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 근데 그 분류해가지고는 별 비전이 없어. 분류만 해가지고는. 뭐 물고기 분류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형태적 분류만 보기 때문에. 분류해가지고는 취급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멸치는 이런 거 분류가 됐고. 그래, 요거는 이제 일본 자료인데, 뭐, 수산물은 일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잖아. 일본이 연구를 제일 많이 해. 수산물 전통적으로 많이 먹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정어리 자료가 있나? 다 일본 자료지. 아까 요것도 출처가 일본 자료고요. 일본에서 옛날 일제시대 때 나온 자료일 거예요. 요거 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나온 자료, 출처불명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일본 최근 자료예요. 여기 2019년 판이네. 다이제스트 2019년 일본에 이제 그 FRA라는 기관이 있어. 이거 뭐이고? 뭐 피셔리스 리서치 에이전시가 우리나라 치면 이제 국립수산과학 같은 데인데 일본에 똑같은 조직이야. 우리 요 FRA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있는데 FRA라는 조직이 이제 뭐 수산청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인데 여기 뭐 자료가 요즘은 공개를 많이 해. 한 10년 전만 해도 공개를 잘 안 했는데 한중일 다. 근데 일본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자료 공개를 다 하고 있어.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공개를. 아까 그 생태오장이라는 책도 2005년 이후로는 발행을 안 하고 있어. 발행을 안 하고 발행을 해도 뭐 대비 문서라고 대비 딱지 무슨 물고기 생태가 무슨 대비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한일 뭐 업협정할 때 뭐 써야 된다면서 막 내 공개를 안 하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드러내잖아. 드러내면 온갖 그 뭐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 드러내고 일본은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자료를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일본 자료인데 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산란장이에요. 그래도 많이 잡힐 때는 산란장이 좀 늘어나죠. 늘어나고 작게 잡힐 때는 산란장이 좀 줄어드는데 요즘 이제 많이 잡힐 때예요. 지금 정어리가 이게 보통 한 5, 6만 원의 풍년이 되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요즘 갑자기 정어리가 많이 잡혀지 몇 년째. 근데 많이 잡히는 게 아직 많아 정어리가. 근데 잡지를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이야기를 할게요. 정어리. 그리고 분포역은 이제 이래가지고 오래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정어리는 기본적으로 아열대 어종이라고.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고. 청어는 찬물을 좋아하는 어종이야. 북쪽에서 내려온 어종이고 청어는 북쪽에서 내려온 어종이야. 아까 생태는 이랬지만 비슷하게 생겼지만 청어는 저 북극으로 연결해야 돼. 북극으로 연결해야 유럽에 청어가 많아. 유럽 그 북해라든지 그게 청어 종류가 한 10종류 넘을 거예요. 거기는 청어 종류가. 그 북극으로 연결이 된다. 북극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비슷하게 생긴 정어리지만 정어리는 남쪽에 아일대 지방이죠. 호주 저 남미까지 분포를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해요. 그것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랬는데 그리고 이쪽에 뭐 제주도 부분도 산란장이라 해놨는데 몰라 뭐 여기서 뭐 정어리 알을 채집한 적이 있는가? 내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애지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제주도 부분도 이게 산란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정어리가 이제 대충 60년 주기 언제 많이 잡? 1920년대 많이 잡혔어. 1920년대 자료인데 여기 1920년 지금 1930년대네. 30년대. 1930년대에 많이 잡혔죠. 단위가 이제 만톤이에요. 만톤 여기 이제 이때 많이 잡힐 때 140만 톤 잡혔다고. 140만 톤. 남북 합한 거지만은 주로 이제 북한에서 잡았지. 함흥 쪽에. 자, 저번에 이야기 우리나라 지금 총 어획량이 100만 톤이 안 되잖아. 80만 톤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80만 톤 다 합쳐가지고 모든 쪽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이 뭐 80만 톤, 90만 톤인데 요 일제 강점기 때 물론 주로 함흥 쪽에서 한경도 쪽에서
단일 어종으로 140만 톤 가까이 잡았다고. 엄청난 양이야, 140만 톤이 뭐. 그때 뭐, 그 고기가, 배가 그리 좋았나, 지금보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뭐 동력선은 있었어요. 일본에 동력선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기 터빈을 쓰는 그런 배가 이미 들어왔다고. 들어왔는데도, 뭐 그런 배도 있었지만은, 주로 아마 조그만 배가 잡았을 거야. 근데 단일 어종으로 100만 톤을 잡았다고. 지금 뭐 100만 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1940년대 당시 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단일로 어획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때야. 어떻게 100만 톤을 잡아? 응? 그때 뭐 일본에서 총 뭐 정기 잡은 게 몇십만 톤밖에 안 될 건데, 일본에서 잡은 게 뭐 10만 톤, 20만 톤 이 정도 됐을 텐데, 그 한경도에서 주로 한경도 앞에서 단일 어종으로 100만 톤을 넘게 잡았잖아. 갑자기 좀 잡히니까. 그때 잡았을 때는 이제 부자된 사람 많아, 우리나라 사람도. 어? 부자된 사람, 떼돈 번 사람 많다고.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정의를 잡아가지고, 이 많은 거 어째 다 먹어 치울 거야. 먹지는 못하고, 그 기름을, 물고기 기름이 있잖아. 기름을 빼가지고, 기름은 군수물자로 썼다고. 비행기 돌리는 기름으로 썼다고. 비행기 연료로 쓰고, 그 다음에 온갖 물질이 물질 채취를 해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그랬다고. 그래, 맛있어. 그 공장이 이제 들어섰어. 함흥에. 그래서 북한 함흥 쪽에 그 공업이 발달됐다고. 요 정어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40년대 들어가가지고 영 안 잡히잖아. 이렇게 폭망하잖아. 어? 그래서 요걸 이제 정어리를 일단은 일망치라고 부르다, 일망치. 정어리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는 거지. 일제세계에 졌잖아. 지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어리가 안 잡혀가지고, 그 군수물자 기름 떼어주던 정어리가 안 잡히니까 경제도 희청하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어리가 많이 잡혔어. 그래, 1940년대 안 잡히다가 거의 안 잡혔잖아, 이제. 못 잡은 게 아니고 아예 안 잡혔어. 사라졌어, 그래 갖다가. 이 정어리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때로 몰려왔다가 안 잡히면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들어와가지고, 1940년대, 80년대니까 약 50년 지나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잡히고, 우리나라 어획량이 옛날만큼 못 잡았지. 왜냐면 주로 잡은 데가 북한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통계가 없잖아. 북한에서 얼마 잡았는지 통계가 없는데, 어때 남한 통계만 봤을 때, 많이 잡을 때는 20만 톤 정도 잡았다고. 20만 톤. 그래도 또 사라졌어. 여기까지. 이제, 또 아주 조금 늘어나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우리나라 보면. 응? 그게 사라지는데. 그래서 정어리 특징,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에도 또 정어리 어종이 있어요, 비슷한 게. 똑같아, 이렇게 확 잡히다가 안 잡히다가, 확 잡히다가 안 잡히다가. 그 주기가 우리에서는 약 50년 주기잖아.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이쪽이 대충 50년 간격이니까, 그러면 1980년대니까, 내가 예측하기로는 2030년대쯤 돼가지고 정어리가 다시 한번 올 줄 알았어. 근데 10년 빨리 온 거야. 2020년대 들어온 거야. 2020년대 들어가지고. 근데 이쪽이 들어도 통계가 안 잡히는데, 주로 이제 남한 통계인데, 주로 잡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쪽에 제일 많이 잡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못 올라가잖아. 주로 잡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잡는데. 많이 잡은 건 아니야. 이때는 안 잡힐 때잖아. 그게 안 잡힐 때인데 주로 이쪽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멸치가 잘 잡히면 정어리가 안 잡히고, 정어리가 잘 잡히면 멸치가 안 잡히는데, 여기 쿠로시 오야시는 일본 태평양 쪽이고, 이 멸치가 많이 잡히니까 정어리가 안 잡힐 때는 멸치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캘리포니아 바다인데, 여기 정어리가 엄청 잡히잖아. 잡히다가 이 폭삭 사라진 거야. 멸치가 이제 많이 잡히는 게. 험볼트라 페루 앞바다예요. 남미 페루. 남미 그 태평양 쪽으로 있죠. 남미에서 태평양 쪽 페루 쪽에 이제 험볼트란 페루가 그런다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엄청 잡았지. 멸치가 많이 잡힐 때는 여기 아마 600만 톤을 잡았어요. 여기 100만 톤인데, 600만 톤까지 잡았다. 600만 톤. 멸치 단일 어종으로.
전 세계 단위로 이때 제일 많이 잡았을 때예요. 페루에서 단위로적으로. 아까 정어리 100만 톤 할 때 제일 많이 잡았다는데 오늘 그것보다 6배 많은 600만 톤을 잡은 거야. 어? 페루에. 멸치라. 그런데 멸치가 안 잡힌 게라 갑자기 75년도, 70년도 지나가지고 바닥을 치니까 이 대신 또 정어리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벵길라는 어디냐면 이제 아프리카 그 지중해 들어간 아프리카 있죠. 그 아프리카 서쪽 제일 북쪽에서 그 아프리카 서쪽 지중해 근처에 지중해 들어간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 그쪽에 거기도 용승지역이라 가지고 물이 위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거기도 고기 많이 잡혀. 거기도 이제 정어리가 많이 잡히다가 정어리가 훅 떨어지니까 대신 멸치가 많이 잡히는 게야. 여기 1990년대 나온 그림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정어리가 안 잡히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모르잖아. 모르면 이제 왜 안 잡히는지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잡히다가 한 60만 톤 잡았잖아. 60만 톤 이 잡다가 50년대 들어와서 바닥을 쳐버리잖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림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난리가 났지. 요 60만 톤 이 정도 되는 양을 잡은 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캘리포니아 배들이 얼마나 잘 잡아. 19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30년 동안 어업이 얼마나 발달돼 있겠어. 그 어업만 발달돼 있겠어. 어업에 요 가공공장 다 들어쓴 거야. 가공공장 들어서고 그 이제 가공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이 했던 것처럼 한경대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공장이 다 건설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도 빌려주고 그 어민들도 가족도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왜 이랬다가 60만 톤 짓다가 갑자기 50년대 바닥을 쳐버리니까 이제 실업자가 이제 수만 명이 생기네. 수만 명이 갑자기 수입자가 생기네. 수만 명이. 응? 경제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원인은 잘 모르겠고 왜 안 잡히는지. 응? 저 눈에 보이는 건 어민들이 잡는 것밖에 없잖아. 어민들이 많이 잡아왔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이 남획을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는 거야. 모라토리엄 뭐 힘들어가지고 아예 못 잡게 하는 거야. 회복이 될 때까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멸치가 그러니까 멸치는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가?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지.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지 않냐, 그죠?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90년대 들어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줘. 여기 이제 뭐 사이언스 이런 데 그림이 실렸다고. 90년대 들어가지고. 왜냐면 1950년대 때는 뭐 인공위성도 없고 해가지고 자기 동네만 보고 있는 게 자기 앞바다만 보고 있다가 이제 199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인공위성도 떠다니지, 인터넷도 보급되지, 저 통신이 다 연결된다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 게라고.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멸치하고 정어리가 교체되는 게 자기 동네에서만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난다고. 전 세계에서 같이. 시기도 비슷해. 시기도. 응? 뭐 작게 많이 들리진 않지만.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게? 정어리를 많이 잡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공통되는 현상인 게야. 공통되는 현상. 그럼 이제 기후변화.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대가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그래서 여기 멸치 정어리 교체되는 게 많이 잡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후변화 요인이 더 크다 이래가지고 이런 그림 때문에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가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게라고. 그래서 기후변화 연구를 가장 먼저 한 곳은 육상보다는 바다에서 먼저 했어. 1990년대부터 세계 뭐 글로벌 프로그램이니 뭐 포시니 이래가지고 그런 국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프로그램을 1990년대 시작을 했다고. 그때부터 기후변화 해가지고.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이 뭐 육상도 많이 받지만은 더 빨리 받는 곳은 바다라고. 바다가 그 덩치가 워낙 크니까 비율이 높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멸치 정어리 고쳐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후변화 연구, 기후변화 들어가면 수화물에서 제일 게 정어리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 요걸 이제 정어리 고체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과거에는 어찌 됐는가 보자. 과거에. 여기 기원전 1000년부터 1500년에 중세시대잖아. 이때는 뭐 그리 많이 잡았겠나? 고기 거의 안 잡았잖아. 이때 뭐 동력선이 있었어.
그때도 요 이제 요걸 해보니까 요런 정어리가 확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확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멸치도 마찬가지로 요런 주기가 있는 게야. 요걸 어떻게 복원을 시키냐면 그 바닥에 쌓인 비늘을 보면은 비늘을 가지고 태생물이 쌓일 거 아니야, 그죠? 물고기가 죽거나 떨어지면은 비늘이 바닥에 쌓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태생물이 쌓이면 그걸 이제 태생물을 코어라고 하죠. 딱그 뭐고 푹 찌가지고 이제 그걸 들어 올리는 게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위에 거는 최근에 쌓인 기고 저 아래 거는 옛날에 쌓인 기잖아. 그러면 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연대별로 비늘이 많으면은 여기 많아지는 기고 비늘이 작으면은 작아진다. 우리가 뭐 헤이크는 나중에 외우면 뭐 저서적인 생략하고 멸치하고 요 정어리를 보자고. 그래서 여기 연구하기 또 쉬운 게 이제 요 비늘인데 구분하기가 쉬워. 기명을 보면 멸치는 이렇게 오래돼 있잖아 지금. 오래돼 있고 저 정어리는 동그랗잖아 비늘이. 그래서 눈으로 금방 확인을 볼 수 있는 게야. 그래서 이걸 이제 500년 정도 자료를 복원을 시킨 게라고. 복원을 시켰다. 그래서 업이 없이도 이런 자연적 요인으로서만으로도 올락내리락 하는 거야. 올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뭐 개체곤이 폭발할 때 있거든. 그것보다는 서식지가 확장을 하거나 줄어들면서 서식지가 아까 그 일본 그림 있었죠. 아까 요거 이 서식지가 이렇게 분포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잡혔다가 이때 우리나라도 잡혔다가 쏙 줄어들면 이게 안 잡히잖아 북한 쪽에, 그죠? 이런 식이 변화라고. 요걸 하고 이런 게 이제 캘리포니아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00년 들어가지 일본에서 또 복원을 시켰어. 이거 요거는 캘리포니아네. 요거는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이제 복원을 시킨 건데 1990년도 나온 게인데 여기에 기원 후 300년부터 약 뭐 2000년까지 거의 뭐 1700년 동안 복원을 시켰다고. 그리고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정어리가 많이 잡힐 때 정어리가 많을 때 멸치는 좀 줄어든다고. 근데 거의 꼭 일치하는 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주기가 좀 다른데 같이 많아질 때도 있어요. 같이 많아질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복원을 시켰다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1950년대, 이게 1950년대잖아요. 이쪽에 1950년대에 이렇게 정어리가 확 줄어들었다고. 그럼 이때는 캘리포니아 앞에 너 고기 잡았나? 인디안들 고기 잡았어? 인디안들 고기 안 잡았잖아. 업이란 게 없었어. 업 없이도 많이 잡혔다가 바닥을 치는 거야. 이게 지난 1700년 동안 일어난 현상이야. 이래 했다가 막 했다가 안 잡혔다 이 말이야. 하겠다가 안 잡히고 이래 했다 이 말이야. 그럼 1950년대에 안 잡혔잖아 이게. 이 바닥을 쳤잖아. 아까 이야기한 거. 1950년대 바닥을 쳤다고. 요게 아까 요 그림 있지. 저 그림이 있습니다. 요 1950년대 바닥을 친 거라고 이렇게. 자, 우리가 짧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의행량을 봤을 때 바닥을 쳤는데 이게 남획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쫓겨보니까 공간적으로도 쫓겨보고 시간선으로도 쫓겨본 거야. 공간적으로도. 근데 오늘 이제 공간을 늘려본 게지.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 게고. 이제 요 그림에서는 시간을 길게 해서 본 거야. 시간을. 아까 요쪽만 보니까 야, 정어리를 많이 잡았어 이런 게다. 그래서 모라토리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찌돼? 업이 없이도 고기를 안 잡아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바닥으로 이렇게 변동이 일어난다고. 업하고 관계없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록을 내렸을 때는 1950년에 그래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정어리가 안 잡힌 거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 업하고 별로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업하고. 근데 1950년대 미국 뭐 수산학자니 뭐 과학자들은 한 99% 그리 믿고 있었어. 미국 어민들이 정어리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 바닥을 쳤다 가지고 모라토리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치도 이제 안 잡히니까 이제 멸치가 살 잡히잖아. 50년대 멸치가 이렇게 안 잡히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 다 죽이야. 근데 저 정어리만큼 멸치는 심하지가 않아. 정어리는 그냥 영까지 바닥을 치잖아. 영까지 그 영으로 바닥을 치는데 멸치는 영까지는 안 내려가잖아. 그래도 변동폭이 그 정어리만큼은 심하지는 않아. 멸치가 변동은 있어도 정어리만큼. 근데 정어리가 이렇게 그 서식지가 왜 그러냐면 멸치는 서식지가 그리 왔다 갔다 안 해. 그래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병어리는 적시 변동이 되게 크다고. 이렇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어리가 잡히다 안 잡히다 확 잡히다 안 잡히는 걸 이제 정어리 이기,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뭐 내가 불어를 읽을 줄 모르는데 내가 불어를 못 하잖아. 다크리스의 이기란 말이잖아. 사디넬라 했는데 여기 이제 1900 초에 당시 이제 신문에 이런 거 나온 긴데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왜 1900년대 이게 초에 난리가 났냐면은 정치 문제를 비하. 정어리가 잡혔다 안 잡히는 게 이게 단순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치 문제로 되는 게야 이게. 그럼 이제 여기 이제 190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정어리 가공공정이라고 통조림을 만들었다고 그런 사진이라고. 정어리가 많이 잡혀 통조림할 때는 이제 잘 살게 된 거야. 특히 그 당시에도 이자들이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했다고. 남자들만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선거권도 없었잖아. 이자들은 남녀 차별이 심해가지고 선거권도 없었다고. 응? 그런 지금을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이자가 선거권도 없었어. 일도 안 했어. 응? 이제 이자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어디서 일을 했냐면은 이제 정어리 통조림 공장인데 남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정어리 잡으러 가고 그걸 잡아온 걸 여자들이 여기 이제 가공을 했다고. 통조림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일을 하게 되니까 권리가 생기잖아. 여자의 권리가 생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거권 우리도 선거해달라고 여성이 이제 권익 운동이 일어나는 기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응? 일단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우리도 일하게 해도 우리도 선거권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정어리 잡아가지고 프랑스 경제가 참 좋았다고. 좋았는데 여기서 바닥을 치피는 게 이제 정어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림이 이제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1860년이죠. 부터 1910년까지 여기 이제 그 참치 통조림이지. 참치 통조림 개순기야. 생산한 참치 통조림 그 박스수야. 박스수. 그 박스수가 이제 보면 이제 생산한 게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는데 이때 좀 시바이 떨어졌잖아. 1907년쯤 돼가지고. 응? 이렇게 잘 있다가 이 바닥을 치면 어찌 되겠어. 정어리가. 경제 충격이 엄청 큰 게야. 이런 것 때문에. 큰다고. 그리고 가격은 어찌 돼? 가격이. 가격이 많이 잡을 때 내려갔다 거꾸로 되죠. 1907년도에 이제 천연부지를 솟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되는 게 정어리가 안 잡히니까 잘 잡힐 때는 뭐 조용해.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 이 잘 잡힌 우리가 한번 때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때려봐, 이렇게. 1907년에 이때. 얼마나 경제 충격을 주겠어. 그때. 그러니까 통조림이라는 게 이제 19세기에 이제 통조림이 개발되죠. 그 통조림이 엄청난 혁명이라고 지금 수산물에서는. 그 전에는 왜냐하면 생선은 요거는 특징이 잘 상하잖아. 잘 상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관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젓갈로 만들거나, 젓갈 아니면 우리 홍어 있잖아. 홍어 삭힌다 하잖아. 그것도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건데 일종의.
삭혀야 된다고. 그건 보관이 어렵고 하는. 그다음에 강고등 해가지고 그것도 삭힌 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금을 뿌려 말리잖아. 응? 말리고 그 참 굴비 이런 거, 참조개 이런 거 말린다고. 말리면 보존이 오래가. 말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금을 많이 뿌리는 게야.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또 말리게 돼. 그게 이제 주로인데 그 소금으로 말릴 수 있는 게 유럽에서는 몇 좀 없었어. 대구를 소금차에 말렸다고 수백만 톤 잡았어. 수백만 톤. 그걸로 먹고 살았어. 그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그 대구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정어리는 잘 상하잖아. 금방 상해버려. 멸치 금방 상해버려, 잡아버리면. 근데 이걸 보존할 수 있는 통조림이 개발이 된 거야. 통조림이니까 많이 잡힐 때는 통조림을 많이 잡아놨다가 안 잡힐 때는 통조림 펜에 내놓으면 되는 거야. 내놓으면은. 어? 그러면 이제 충격이 덜 하잖아. 그지? 원래 요걸 제가 요건 인터넷에서 사진을 찍은 게구나. 요 이제 벌의 땅이라 했나, 벌의 땅. 내가 불을 못 열는데 여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지방 이름이야. 그 프랑스의 이제 벌의 땅이나 바닷가 지방이겠죠.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정어리라고. 요게 아까 1907년도부터 특산물이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산물이었다고. 굉장히 비싸게 받았다고. 파랑색. 그 상표 이름이야. 요 지방이. 요 지방에서 생산하는 정어리 통조림을 세계에서 최고로 치고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로 치고 있어. 그 이름이 남아있다고. 그죠? 여기 얼마나 보자. 값이 있나 이거. 떨리나 이거. 여기 하나 있나 이거. 가격이 요만큼 해가지고 얼마나 4파운드면 얼마고 4파운드 뭐 우리한테는 한 7,000원 정도 7, 8,000원 할 거야. 하나 4파운드 해놨네. 그지? 아까 이 파운드 뭐야? 불으로 되어 있네. 억셉트하고 보자. 이거 바로 살 수 있잖아 이거. 보자 4파운드 가지고. 이리 생긴 거라고. 이걸 지금 팔고 바로 주문하면 돼. 가격이 4파운드면 얼마지? 뭐 가격이 뭐 잠깐 여기 한 2배 되나 우리나라? 요즘 얼마지? 지금 4.50 여기 유로 달러죠. 유로 4.50 이거 얼마야?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봐라. 이거 스마트폰으로 얼마지? 한 7,000원 정도 하나? 8,000원? 우리가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정도 할 거야. 비싸지? 7,367원인가? 7,367원. 7,000원 정도 하지. 내가 틀리지도 않았네. 비싸지? 야 이거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만해. 이거만해. 7,000원 안 비싸나? 사물하면 사먹겠나? 7,000원이 뭐? 남이 사면 뭐? 남이 사지 뭐. 그래, 이제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런 연구가 되어 있다고, 그지? 일본도. 일본 앞바다에서, 일본 연안에서, 요거는 정어리고, 아까 똑같이 비늘수로, 요거는 두 걸 했어, 그지? 거의 3,000년 가까이 했잖아. 일본 애들이 요 비늘 다 측정하는데 몇 년 걸렸겠어, 연구하는데. 응? 몇 년 걸렸어, 몇 년. 응? 아까 한 500년 정도.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한 2,000년 정도 했죠. 1,700년 했고, 일본은 2,8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걸 복원을 시켰어요. 일본은. 또 더 자세히 하잖아. 자세히 해가지고. 밑에 멸치고, 정어리하고 복원을 시켰다고. 2017년 나왔네. 정어리 변동이 그래서 이렇게 크다, 이 말이야. 정어리 변동. 멸치는 0을 칠 때는 별로 없잖아, 이게. 근데 정어리는 0을 쳐버려, 0을. 아예 안 잡힌다고, 이렇게. 그러면 정어리가, 그럼 우리나라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보죠. 자, 이 파란색은 일본이 정어리를 잡아, 일본이. 자, 많이 잡을 때 400만 톤 넘게 잡았어. 400만 톤.
단위로적으로 80년대. 엄청 잡았어. 400만 톤이 뭐. 원래 안 잡히다 그 영을 치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많이 잡히고 있어. 지금 확 늘어났잖아. 러시아도 등달아가지고 잡고 있지. 러시아는 일본보다 들어와서 잡겠지. 러시아도 좀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잡고 있는가? 검은색이 우리나라야. 80년 아까 20만 톤 잡았댔잖아. 응? 안 잡다가. 그럼 여기 와서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와서 뭐. 응? 온통 지금 저거리야 지금. 바닷가에 가면 지금 남해, 동해 정어리인데 왜 우리나라는 빵이야 정어리가? 응? 왜 우리나라는 정어리가 뭐 조금만 잡아서 이 표시가 안 되는데 조금만 잡았는데 지도에서 그림에서는 아예 검은색이 안 보이잖아. 못 잡고 있다 이 말이잖아. 안 잡고 있다 이 말이잖아 정어리를. 응?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 어? 정어리가 지천인데 슈퍼에 가봐 정어리 파는가? 일본에는 지금 정어리 팔아. 슈퍼에 가면 바로 여기 그림이 나오겠다. 내가 그림을 나중에 찍어놨는지 모르겠다. 일본에는 정어리 한 마리에 가지고 얼마 파냐? 한 마리 한 우리나라 돈 200원 정도 주고 팔더라. 그걸 선으로 해가지고 냉장고에 팔고 있어. 슈퍼에 가면 다 팔아 지금. 한 마리 200원밖에 안 해. 우리나라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정어리 한 마리 200원. 그래 한 5개 가지고 1,000원밖에 안 한다고.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국 끓여 먹으면 되잖아. 왜 우리나라는 정어리 구경을 못해? 구경도 못 찾아. 제주도 시장에서 정어리 구경한 적 있나? 통지는 맡겼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거제도라든지 통영 쪽에 조금 이제 뭐 구경은 하지. 식당 같은 데 가면 정어리가 잡히니까. 왜 이러냐면 해양수산부나 국립수산관 이런 데서 엉터리 규제를 하니까 정어리 잡히면 버려야 돼 바다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그리고 200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잖아. 우리나라가 생선 한 마리에 200원이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요즘 생선 한 마리 몇천 원 하잖아. 아무리 싸도. 잘해서 몇천 원이야 시장에 가지고 아무리 싼 것도. 그 뭐 생선 한 마리 200원 하고 이럴 때가 그냥 1980년대 그래.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80년대 그 부산의 부천시장 가면 그때는 100원 주고 전어 10마리 줬어요. 10마리. 그리고 그때 고등어 한 마리 한 100원 정도 했어. 100원. 제일 싼 게 고등어였으니까. 그때 고등어 100원 이 정도 했고. 그때 1980년대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뭐 200원짜리 이런 걸 생선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일본도 생선값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일본은. 한번 일본에 가봐. 생선 한번 먹어봐. 일본에 요즘 많이 놀러 가잖아. 그 일본 횟집이나 그 스시집에 가지고 생선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비싸. 우리나라보다 최소 5배는 비싸기다. 그렇게 수산물이 비싼 일본에서 또 정어리는 아까 했지 5마리 뭐 한 1,000원 주면 한 마리 200원밖에 안 하게. 그리 싼 생선을 공급하고 있다고. 싸게. 근데 우리나라는 정어리 구경도 못해. 정어리 구경도. 그 내가 그 칼럼도 하나 썼다 몇 년 전에. 제가 보여줄게.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갔네. 여긴가? 야, 뭐지? 여기다 쓸게. 내가 정어리 제목 뭐라 했더라? 정어리 맛 좀 봅시다. 봅시다. 정어리 맛 좀 이라고 나오고. 작년에 썼네. 7월 때. 응? 내가 긁어놨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응? 오늘은 그게 잘 안 되나? 여기다 해보자. 안 통. 나 정어리 맛 좀 보자. 정어리 맛 좀. 어?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 어?
내가 썼잖아. 왜 우리나라 국내 정원이 큰 선호 구기가 힘들까? 어? 값도 다 써놨어. 어? 엉터리 규제 때문에 정글이 그리 늘리는데도 정글이 맛도 못 보는 거야. 정글이 맛도. 어? 이런 엉터리 업정책이 어딨나 세상에. 어? 어민들 보고 그 어민들 다 부도 지금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바다에 다 업을 그만두고 있잖아. 그럼 어민들 보고 더 작게 해도 뭐 아낀데 잡힌 정어리를 바다에 버리고 오라는 이런 규제가 어딨나? 어? 어민들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잖아. 그래놓고 뭐 애양량이 뭐 줄어든다고 이런 생각 하여튼 답이 안 나오는 동네 얘기가. 그래서 이제 뭐 요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러시아도 잡고 여기는 이제 중국이 좀 잡고 있는 이제 중국도 좀 중국 쪽은 이제 정말 그리 안 올라가는 모양이야. 그 애들 먹을 줄 모르던가. 야, 중국 아들도 정어리 한번 잡으면 우리 끝장난다. 중국 애들 잡으면. 근데 원래 중국 애들 생선 그리 안 좋아해. 지금은 안 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정어리인데 여기는 이제 북서태평양인데 아까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어종까지 정어리 이외에도 많이 잡힌 어종인데 여기 이제 명태인데 1950년도 요 지역에 이제 북서태평양 쪽에 이제 각 종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그 명태인데 명태도 많이 잡혔다가 안 잡히고 이러는데 근데 다른 어종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어종인데 여기 정어리야. 정어리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80년 이렇게 많이 잡혔다가 어? 그 다음에 거의 안 잡히게 된다고 이렇게 다른 종마보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 그죠? 그것만 보면 되겠어요 이건. 또 넘어가자. 요즘에 정어리가 조금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까 정어리 통조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몇 년 됐다 시애틀에 갔던가 시애틀인가 몇 년 전에 가가지고 뭐 혼자서 먹이고 뭐 잠깐 포도주 한잔 마셔야 되잖아. 그러면 정어리를 사왔어. 별로 안 비싸더라고. 통 하나에 조그만한 긴데 우리나라 그 깻잎 그 통조림 있잖아. 그만한 크기인데 한 2, 3달러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 원 하더라고. 그래 몇 개 사와가지고 이제 맛을 봤어. 이제 물에 절인 게 있고, 내가 올리브 기름에 절인 게 있다고. 올리브 기름에 절인 게 맛있어. 그리고 이제 먹는다고. 그래서 먹는데, 그러면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지. 우리나라 정어리 통조림이 내가 샀어요. 정어리 통조림을 뭐 우리나라에서 내가 정어리 통조림을 샀다고. 그래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어. 가격을. 요거는 아까 말한 요거는 포르투갈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 그걸 이제 그 생산을 많이 했어. 지금도 생산을 많이 해.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도 프랑스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포르투갈이 더 생산 많이 할 거예요. 정어리를. 쿠팡에 가면 팔아. 아까 7,000원 지금 값도 올라주면 6,000원이에요. 요만한 거. 팔아. 쿠팡에 가면 살 수 있어. 쿠팡에 가면. 그래서 내가 그 10g당, 100g당 가격도 나오고 하는데 10g당 가격을 비교를 해봤다고. 그래서 자 정어리가 10g당 492원이라. g당 492원. 그 다음 참치 우리 동원에서 파는 동원 참치 10g당 171원. 요거 있죠 정어리 10g당 77원이라고. 가격 차이가 5배 넘게 나잖아. 정어리를 같은 정어리인데 요 통조림하고 요 통조림 값이 5배 이상 나잖아. 내가 같은 통조림인데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나네. 자, 정어리 원래 참치와 비교하는데 저 통조림으로 만든 생선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정어리야. 정어리가 매일 먹어도 돼. 매일 먹어도 안 질려. 정어리. 참치는 매일 먹으면 질릴 거야. 그러면 참치 통조림은 왜 나왔냐면 참치 통조림은 아까 정어리 이기 때 이야기했죠. 정어리 안 잡히니까. 정어리 갑자기 안 잡히게 되니까 그 대체제로 내놓은 게 미국에서 그때 참치를 거의 뭐 잡아 취급했거든. 버렸다고 황새치 이런 거. 그 잡혀도 버리다시피 했는데
그걸 이제 통조림으로 대칭 공급을 해준 거야. 값은 정어리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금도 일본, 지금도 저 미국에 가면 참치 통조림 값 싸. 맛이 싸다고 값이. 우리나라에서 뭐 비싸게 받고 이러는데 참치 통조림 값이 싸. 맛이 정어리가 훨씬 맛있다고 참치보다. 맛있다고. 그 참치 통조림 나온 자체가 정어리가 안 잡히니까 그 대체재로 나온 게 참치, 우리 참다는 거 있죠. 하고 항세치 이런 거. 그런 통조림이라고. 그리고 가격을 봐. 적어도 참치보다 3배 비싸잖아. 3배 가까이 비싸잖아. 정어리가. 물론 수입품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 요 사조 정어리하고 요 정어리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요 정어리 어디서 잡았겠어? 누가 잡았겠어? 우리나라 정어리를. 국산이겠어? 연장산이겠어? 러시아산이잖아. 응? 우리 집 먹는 정어리 통조림이 우리 바다에 쭉 쌓여 있는데 온통 정어리인데 그건 못 잡게 버리게 하고 러시아산 정어리를 재료로 써가지고 통조림을 만들고 있어 지금 우리 먹는 게. 그럼 러시아에 정어리가 잡히나? 아까 그림 보자고. 응? 저 여기 어디 갔나 여기 그림. 4페이지 있나? 야 러시아 여기도 좀 올라가긴 가네. 응? 올라가긴 가는데. 아까 몇 페이지? 아무튼 러시아산을 우리가 먹고 있다. 러시아산을. 근데 러시아에서 또 뭐 잡을 수 있겠지만은 러시아는 일본 영해에 가가지고 일본하고 그 업 협정이 맺어졌어. 가서 어느 정도 저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어. 그게 정어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바다에 지금 온통 치천에 늘린 정어리는 못 잡게 하고 러시아산을 러시아 정어리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통조림을 만들고 있다. 근데 값은 또 왜 그리 싸? 그건 생각하지. 자, 정어리를 우리가 아까 정어리 구이 먹었댔나? 정어리 구이? 그냥 뭐다 요리야?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요 정어리 구이거든. 이 구, 할 줄 모르는 게 이제 구 먹는 건데, 이거 얼마 받겠네, 이래가지고. 정어리 통조림이라고, 여기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여기 정어리 통조림이야. 그럼 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정어리 통조림은 뭐냐면은, 정어리를 그냥 푹 삶아. 응? 삶아가지고, 통조림을 넣는다고, 푹 삶아가지고. 응? 그러면 그걸 집에서는 어떻게 먹냐면, 정어리를 먹는 게, 그 김치찌개 이런데, 김치찌개로 해 먹어. 김치찌개 이제, 정어리 해 먹어. 김치찌개 해가지고, 뭐, 꽁치도 넣어 먹고, 뭐, 고등어도 통조림 넣어 먹고, 찌개용으로 만든다고, 찌개용으로. 요리를 해 먹어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동원 참치도 마찬가지고, 요 포르투갈 정어리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요리를 따라 안 해도 돼. 따고 바로 먹을 수 있다고, 바로. 그리고 조그맣게 만들잖아. 바로 먹을 수 편하잖아. 요리를 안 해도 돼. 그냥 앉아 술안주로 바로 뚜껑만 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게야. 뚜껑만 따면. 뚜껑만 따면 뭐 젓가락만 들고 먹으면 되는 거야, 바로. 그래, 참치도 마찬가지. 참치 통조림을 동원해서 만든 것도, 그 요리 따라 하나 그냥 뜯어가지고 바로 먹게 해놓은 거야, 바로 먹게. 그 가지고 가격이 3배, 5배 나버린다고. 그걸 왜 삶냐, 이 말이야. 왜 삶아? 요거는 거의 신선한 채로 이래가지고, 바로 올리브영에 바로 보존을 하잖아. 중요한 거는 땀에 바로 먹을 수 있어, 바로. 요 편리함이라고. 요게. 그래도 요 이제 통조림 있네, 이렇게. 통조림 있잖아.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자동화 시키는데, 자동화 시켜야 우리나라도 통조림을 다 만들 수 있어. 왜 우리나라 못 만들어?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
잘 만들잖아. 통조림 잘 만들 수 있어. 근데 왜 통조림을 잡아가지 못하냐? 일단 잡힌 정어리도 버리게 하는 나라인데, 지금 무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하 그 수산 연구한다는 애들이 엉뚱한 정책이나 펴고 남해 간다고, 엉뚱한 정책이나 펴고 잡힌 정어리도 버리라고 하는데 무슨 정어리가 공급이 돼야 뭐 통조림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 안 되는 게 러시아산 수입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만드나 아니고 삶아가지고 그냥 그리 만들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 가공 수준이 뭐냐면은 자 말했지만 우리가 먹는 생선 통조림 중에서 국내산 연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바다에서 잡은 걸 통조림 만든 어종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응? 한 개도 없다고. 우리가 통조림 만든 거는 언양사, 그러니까 참전에 언양이나 수입방밖에 없어. 통조림을. 우리 바다에서 잡은 거는 통조림을 아예 만들 생각을 못 하고 있어. 만들 생각을. 왜 통조림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왜 원료를 수입산 아니면 원정산을 밖에 쓸 수 없고 국내 건 쓸 수밖에 없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그 정어리까지 난리 지을 때 거제도 여러 번 갔어. 거제 수입에 갔어. 가공공장에 건물을 잘 지어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공을 하는가 싶어서 혹시 통조림에다 넣는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어. 요게 이제 가공품 전부야. 거기서 만드는 거. 여기 생산하는 게 전부라고. 뭐야? 그냥 말리는 것밖에 없어. 말리가 파는 거. 말리 파는 거. 자, 말리는 게 이제 보관은 잘 되니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잖아. 말려가지고 하는 거. 말리는 건 수천 년 전, 저 신석기 시대부터 해온 방법. 신석기 시대 쓰던 방법을 지금 여기 가공공장이야. 말리는 거, 그 신석기 시대, 수천 년 전에부터 해오던 이 방법을, 요걸 가공공장에서 해가지고 이 방법밖에 못 쓰고 있다니 말이나 되냐, 이게? 하도 통조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통조림을. 그래서 내가 글도 몇 번 썼지만, 우리나라 어업 형태는 100년 전 인력거 시대 딱 그대로고, 요 가공하고 있지, 가공. 우리나라 지금 수산물 가공하는 거는 신석기 시대 수준이야.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 벗어날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 업 정책이, 고기 잡는 거는 100년 전 인력거 시대 그 수준으로 가서 그 배로 잡으라 하고, 그 그물로. 그 다음에 가공하는 거는 신석기 시대 수준에서 말리는 거 요걸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 수산 정책이고 거기 업 규제라고 그게 말이 다 되냐 이게? 말이 다 되냐고. 그래서 요걸 또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가 처음이야.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아무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민들도 지적을 안 해. 어민들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가공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어리를 가지고 많이 잡히니까 몇 년 전에 수산관광에서 몇 달 만에 바로 만들어내더라고. 악취가, 냄새가 나는데, 그거 다 처리해가지고, 바로 시제품을 개발했어, 이렇게. 바로, 빨리빨리 몇 달 만에 바로 개발했어. 몇 달 만에. 수산관광에서. 그 식품 가공학과인가 몇 달 만에 개발했어. 그런데 우리나라 요 국산 정어리 구경해봤나? 바로 개발했어. 바로. 그럼 왜 우리가 정어리를 조금은 잡을 수 있어. 정어리 잡는 게 아까 멸치 근염망 있죠. 저번에 말한 멸치 근염망에서는 잡으면 바다에 버려야 돼. 무조건 버려야 돼. 안 잡으면 이제 잡혀가는 거야. 그 다음에 기타 연안 어스레스는 다 잡을 수가 있어. 멸치도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정어리도 잡아도 돼. 잡히는 거 다 잡아들었는데 멸치 근염망만은 또 요 이상한 어업 규제에 있어서 멸치만 잡아야 돼. 나머지 어종은 그물이 잡히는데 어떻게 멸치만 잡을 수가 있나? 내가 그래서 그물에 눈 달리냐고.
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응? 그물에 문 달려. 그 근여물을 잡으면 뭐 밴댕이, 청어 다 잡혀. 온갖 거. 근데 그 중에 멸치만 잡으라는 그런 어법이 어디 있나 세상에. 그럼 잡으면은 나머지 버리고 오야 되는 거. 어떻게 그걸 고기 잡기도 바쁜데 치라하게 바쁜데 거기서 저 멸치는 이제 골라내고 정어리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버리냐 그걸. 불가능하잖아. 베이에서. 응? 그 아까 말했지 정어리하고 청하고 그 구별하기도 힘든데 그걸 일일이 골라가지고 배 잡은 걸 다시 잡아 어획물을 잡아가지고 멸치만 들고 오라는 게 말이나 되냐? 어? 그러면 멸치 그 고르다가 뭐 시간 다 보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잡지 마라 이 말이잖아 가서. 어? 그리고 핵인들은 뭐냐면 또 자기들도 뭐 세금 한다고 열심히 단속해. 그게 또 애국하는 길인 줄 알고 단속을 한다고. 왜냐면 이제 통조림 제조업체가 있어. 그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외국지는 과연 정어리가 꾸준히 공급이 되냐 이 말이죠.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공급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보니까 지금 잡힌 것도 버리게 하라 하고 뭐 선망에서 잡았다가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냉동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지고 꾸준히 잡히면 냉동시설이 돼야지 냉동시설도 안 되고 뭐 인프라가 불안정하잖아. 여기 요 통조림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줄지어 있어. 중소기업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못 만드는 이유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은 잘 잡히지만 그럼 몇 년 안 잡히고 공급을 제대로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정어리를. 정어리만 공급해주면은 일단은 통조림의 장점은 많이 잡힐 때 통조림을 보관해 놓으면 돼. 아주 정어리 안 잡힐 때 다시 팔면 된다고. 그래 하려면은 규모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동원이라든지 사조라든지 이런 대기업 수준의 어떤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국내 요새는 바로 그런 다 영세어민들이라고 그런 자본을 갖추고 있지를 못해.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첫 번째 했어야 될 거는 정어리를 마음대로 잡게 해줘야 돼 지금. 아무하게 주고. 그 다음에 보관할 그 냉동시설을 빨리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통조림을 만들어내면은 돈이 있으면 그걸 집중 투자해가지고 아까 포르투갈에서 만드는 똑같은 통조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뭐 돈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런 걸 수입 중앙에서 돈을 좀 빌려주면은 그 가지고 또 조금씩 팔다가 나중에 통조림 정어리 안 잡힐 때 비싼 값에 또 내놓는 거야. 통조림은 10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보관할 수 있어. 100년.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 때문에 이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 정어리 요 이야기는 요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정어리 폐사체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하고, 그럼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하고, 또, 어디 갔나?